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내면의 소리, 평정심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가족이든, 배우자든, 친구든,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고 늘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죠. 내 감정을 무시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나를 조종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 나르시시스트자기애성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또한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사는 가족이나 배우자는 어떻게 해야 덜 상처받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자신이 원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도 변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나르시시스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르시시스트는 항상 자신이 옳다고 믿습니다. 실수를 해도 인정하기보다는 변명하거나 남을 탓하는 경향이 강하죠. 예를 들어, 배우자가 당신이 그런 말을 해서 내가 상처받았어 라고 말하면 그건 네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야. 너는 항상 나를 오해해. 이렇게 말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 GASLIGHTING입니다. 두 번째,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지 않는다. 가족이 힘든 일을 겪어도 크게 공감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감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속상한 일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면 나르시시스트는 그거 별일도 아니야 라고 반응합니다. 또는 대화의 초점을 자신에게 돌려버리죠. 배우자가 오늘 직장에서 너무 힘들었어 라고 하면 나르시시스트는 나도 힘들었어. 근데 넌 내 얘기를 잘 안 들어주잖아. 즉,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끊임없이 칭찬과 인정을 원한다. 나르시시스트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정을 받아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배우자의 칭찬에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칭찬을 원하고 조금만 무시당해도 분노하거나 기분이 나빠집니다. 이 모든 특징은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나르시시스트도 변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변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나르시시스트도 어떤 계기가 있다면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스스로 원할 때만 가능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괴롭다고 느껴야 합니다. 또한
도움을 받고 싶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너희가 날 오해하는 거야. 내가 잘못이 아니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변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교의 가르침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변화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괴로움을 스스로 자각하는 것. 나르시시스트가 자기 행동 때문에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점점 외로워지고 깊은 내면의 불안이 커질 때 변화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스승이나 가르침을 만나는 것. 나르시시스트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내가 이렇게 집착하고 있구나라고 깨달을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스스로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 변화를 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을 돌아보려고 노력할 때 변화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트도 변할 가능성은 있지만 스스로 원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나르시시스트 가족 배우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변하기를 기다리면 오래도록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의 반응을 보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논쟁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그들의 목적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회색 바위 그레이 라크 기법을 사용하세요. 무덤덤하게 감정을 섞지 않고 짧게 대답하기. 필요 없는 대화는 피하기. 그리고 경계를 확실하게 설정하기를 하도록 하세요. 나르시시스트는 상대의 한계를 무시하려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점점 선을 넘습니다. 나는 이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방식의 대화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한 경계를 확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스라이팅에 속지 않기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어. 넌 항상 나를 오해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스스로를 믿어야 합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일기를 쓰거나 기록을 남기세요. 친한 친구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불필요한 기대를 내려놓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변할 거야. 라는 기대가 크면 괴로움도 커집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집착을 내려놓을 때 괴로움이 줄어듭니다. 필요한 경우 거리두기 앤드 관계 정리도 고려하도록 하세요. 가족이라고, 배우자라고 무조건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 거리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이라면 나르시시스트를 어떻게 대하셨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민과 자비로 모든 중생을 대하셨지만 변화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에게도 연민을 가질 수 있지만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려는 사람을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변하려 하지 않는다면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착하면 괴로움이 커지고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얽매이지 말라.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착하면 괴롭다. 나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내 마음의 평온을 먼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나 자신을 지키고 지혜롭게 거리를 두는 것이 더 현명한 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오늘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얻은 깨달음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해결하고 싶은 고민이나 사연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의미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가 내일 다시 만나기 위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내면의 소리, 평정심이었습니다. 내일 봅시다.